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범송공자,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시장을 바로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가장 특징적이죠. 일단 보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0.66%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SK하이닉스가 2%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0.66%가 하락했잖아요. 요 차이를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전고점을 거의 가면서 이제 올랐단 말이죠. 엔비디아는 어제 상승했고 이제 10대 1,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올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오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오르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3대가 연대를 해서 지금 삼각편들을 이루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외톨이로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AMD와 붙고 있긴 하지만 AMD는 좀 힘이 약하고 심지어 AMD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에서도 뭐 셀콜이 나왔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생각보다 수요가 빨리 안 살아난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처럼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고, 좀 특이한 게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0.99% 오르고 삼성 SDI는 0.13% 빠졌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4%가 오르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는 빠지고 대주전자재료는 오르고,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도 지금 테마가 굉장히 나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 드렸던 게 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왔다는 건데, 바이오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조정을 나온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3년물 국채 금리가 좀 부진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는 또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으로 대표적이었던 금융 쪽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은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좀 빠졌는데 이것도 좀 특이하죠.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아까 삼강연대로 TSMC, 엔비디아랑 같이 오른다고 했었고, 이제 HBM 관련된 주식으로 SK하이닉스가 오른다고 치면 한미 반도체도 보통 같이 오르는 게 맞는데, 오늘은 한미 반도체는 좀 조정이 나왔다. 이게 코스닥에서 보면 좀 더 두드러지는데,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HSP, HPSP, 이오테크니스, 테크윙, YC, 동진세미캠, 원익IPS, ISC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다음 2차전지 쪽도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둘 다 이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고, 근데 엔캠은 좋았어요. 엔캠은 올랐고 2차전지 장비를 하고 있는 PNT도 올랐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엔캠, PNT, 나노 신소지도 맞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선데이TV 관련된 주식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주전자재료도 대표적으로 선데이TV에 관련된 주식으로 보면 되죠. 근데 여기는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또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알테오젠이 특히나 12%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같이 개발하고 있고, 근데 키트루다 SC는 기존의 키트루다의 적응증을,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가 한번 임상 3상을 통과하기만 하면 기존의 키트루다가 적용받았던 적응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키트루다가 적응증이 이거 A, B, C, D, E, F, G 이렇게 있으면 알테오젠이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게 뭐 한 가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적응증이 임상이 통과되면 이 적응증뿐만 아니고 키트루다고 했던 모든 적응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임상 3상만 통과한다 그러면.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이제 메지온이라든가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제약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강한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는 어제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에서 뭐 승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뭐 아직은 이제 중간 결과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차트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 시세가 살아있거나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세를 보이는 차트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나 짚어드리면 여기에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업종들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이 표시했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미디어 쪽이니까 아니죠. 요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 반등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명확하게 오르고 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동해유전 관련된 주식들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쪽 반등 나오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음식료,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지수가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수는 계속해서 좀 올랐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건 두 개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살짝 반등이 나오고 오면서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다. 이걸 뚫으면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요게 좀 특징적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업종 차트를 좀 가져가 봤어요. 야,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금융, 증권, 보험 이 세 가지거든요. 꺾였죠?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밸류 관련된 탄력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코스피가 0.22%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 비중이 41%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상승 업종보다도 하락 업종이 더 많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가 이제 2,200억, 기관이 순매도가 1,100억, 그러니까 양매도가 오늘 나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오늘 올랐던 건 이제 유통,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다. 전기가스도 올랐다. 이거 보면 이제 동해유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오르는 업종들도 지금 보시면 상승 종목 비중이 50%를 살짝 넘거나 5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전체적으로 좀 강하기보다는 오르는 기업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올랐나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적으로 지금 동해유전,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주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보면 전기가스업도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7%, 뭐다음 14%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수는 주도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학에서는 보면 화학과 화장품들이 같이 오르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HMM, 이것도 참 어제도 급락하고 오늘도 급락했는데 이 해운 관련된 주식은 참 저는 건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점 그 지수의 고점과 실적을 이제 연계해서 보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미리 안 오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HMM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었는데 이틀 연속 빠지면서 거의 10%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해운주가 완전히 죽느냐? 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다시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갖게 되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보면 0.4%가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은 40%. 그러니까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는데 오르는 것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상승 업종이 15개, 하락 업종이 19개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보면은 어제 낙폭은 바로 만회하면서 반등이 나온 건 긍정적이죠.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12% 오르면서 기타 서비스 업종을 주도한 게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4% 올랐고, 알테오젠 외에도 이제 메지온도 강한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이 이제 제이오가 또 같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넷 쪽에서는 이제 카페이스타가 급등하면서 인터넷 업종 상승을 주도했는데, 카페이스타는 추가로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튬 포어스 같은 이제 리튬 관련된 주식들도 오늘 급등하면서 기타 제조 쪽도 올랐는데, 보시면 상승 종목이 5개였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반도체는 원익큐엔시 강조드렸던 건데 빠졌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ADR 지표인데 이거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70이잖아요. 이게 80, 64니까 중간이 70 정도 되잖아요. 이 70 라인, 직선이 잘 그리기 어려운데, 자, 어쨌든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이 70 라인은 보세요. 이 70 라인 정도 가까이 가거나 70 라인을 이제 내려와야지 이 120까지 올라가는 강한 반등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도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반등도 약하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반등도 약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이제 120을 찍고 내려올 때는 분명히 이제 70 정도는 찍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지수가 엄청 안 좋을 거다라는 것보다는 종목들이 차별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 비중이 생각처럼 높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74.4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바닥까지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되고, 이제는 뭐 다음 주 딱 뭐 보니까 그 FMC와 CPI 그다음에 선물 옵션을 지나고 나면 이제 ADR이 약간 반등하는 추세로 갈 구간이더라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 단위인데 이거는 이제 가볍게 얘기하면서 갈게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은 무엇을 사냐, 그리고 사모와 투시는 무엇을 사냐, 이 강도를 보는 건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M&A 주식이니까, 약간 공개 매수 주식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 소재를 한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카페24 올랐고, 나노신소재 2차전지 쪽으로 올랐고, 휴재, 그다음에 드산 로보틱스가 오른 게 좀 특이하죠. 로봇 관련된 주식이 좀 올랐고, 그다음 대환유화 쪽, 그러니까 이게 퓨어 케미컬 쪽인데,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도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다인 어제 목표 주가 급등하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오늘 올랐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감기균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보면 이것도 좀 특이한데 재룡전기를 많이 샀어요. 전력적으로 좀 더 기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랬고, 그다음에 BH가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BH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된 주식이죠. 근데 애플이 어제 WWDC가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가 급락했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이걸 수매수한테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대주전자재료 강하게 사는 모습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모 같은 경우에는 제 카페24 보이죠. 그다음에 GNC 에너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서버 관련된 이제 비상전원 관련된 주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빙그레도 오늘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빙그레도 사모는 계속해서 좀 사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투시는 바이오다인을 굉장히 강하게 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목표주가 높였던 종목이죠. 오늘 테마를 보면 실리콘 응급제를 한 업체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강하게 올랐어요. 보시면 이제 오늘 상승률 4위, 26.6%가 올랐죠.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올랐던 케이스라서 요거는 약간 좀 예외로 들고 보시죠. 그다음에 VM은 오늘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강하게 올리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 재료와 더불어서 실리콘 응급제를 하는 이녹스 에코엠이라고 있거든요. 이녹스의 자회사입니다. 이녹스의 자회사.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실리콘 파우더를 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늘 17.5%가 올랐어요. 이녹스가.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쪽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음식료. 근데 음식료 중에서 막걸리에 대한 얘기가 오늘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막걸리가 오늘 그 서울 장수 막걸리인가요? 어쨌든 그쪽에서 막걸리 수출이 이제 4월까지 600억이 넘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주도 수출이 되는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막걸리 관련된 주식으로 이제 국순당, 보혜양주가 올랐고, 의외로 이제 용평주가 올랐는데 이게 사실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용평리스트가 그 전통 막걸리를 지역 특산물 막걸리를 팔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른 건지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인 하이드로 리튬이랑 그다음에 리튬 포어스가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볼리비아 염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가 2단계 기업, 1단계 기업이 4개고 2단계 기업이 이제 1등급이 4개, 2등급이 4개인데 2등급 4개 기업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1등급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는 원래 이제 볼리비아 납품하던 업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이제 2등급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들어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더 봐야 될지는. 저는 이런 테마는 뭐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서구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카페이스타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카페이스타가 오늘 15.83%가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최근에 보면 유튜브 쇼핑 관련된 주식으로 이제 부각받고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카페이스타가 원래 뭘 하냐면 이커머스,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열어야 되고 뭐 마케팅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업체가 이제 카페이스타예요. 최근에 보면 구글이 이 카페이스타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에 쇼핑을 얹을 때 이제 그 카페이스타를 파트너로 데려가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유튜브 쇼핑을 선보이려고 준비 중이고, 요 쇼핑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다가 영상에다가 크리에이터가 이 태그를 단단 말이에요. 이게 물건이 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가 여기 태그가 딱 뜨면서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태그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쇼핑이 된다는 건데, 그런 쇼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카페이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봤을 때 틱톡샵,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핫한 건 틱톡샵인데, 틱톡샵은 이미 동남아에서 출시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먼저 선을 벌였고 2021년에 출시해서 2021년에 바로 한 10억 달러, 그 다음에 작년에 44억 달러, 그리고 재작년에 44억 달러, 작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억 달러면 27조 원이니까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을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 1분기에 온라인 쇼핑에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점유율이 무려 23% 수준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따로 뺀 게 아니고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틱톡샵이 파급력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틱톡샵이 없는 가운데 유튜브가 먼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당연히 유튜브가 굉장히 크겠네 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쇼핑이 유튜브 쇼핑이 얼마나 점유하실 것이냐, 이걸 계산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모바일 합한 온라인 쇼핑이 총 227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를 빼면, 서비스가 한 20-30% 되니까 서비스를 뺀다 그러면 그래도 한 180조 이상, 뭐 170조, 180조 이렇게 되는 규모인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베트남처럼 한 20%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뭐 한 30조, 4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227조지만 이게 또 300조, 400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 쇼핑에서 일단은 한 180조에서 10%를 차지한다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18조 원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매출이 아니고 이 전체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유튜브 쇼핑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될 거고, 여기에서 카페이스타는 수수료를 0.8%를 수취합니다. 0.8%라고 하면 1%면 이제 1,800억이니까 8, 64. 1,400, 한 1,400억, 1,5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냥 편하게 1,5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500억 정도의 매출, 이런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 뭐 마진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수수료 매출이 쌓이는 업체라고 본다 그러면 카페이스타의 실적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해서 2025년까지 강하게 실적이 성장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카페이스타는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서 주가가 오늘 급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오늘 14% 올랐어요. 원래 지금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장주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거든요. 근데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7%가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엄청나구나, 한국가스공사의 이제 포스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한국가스공사의 이제 IR이 오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들이 있었나봐요.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랬을 때 실제 투자는 하지 않았었고 우리는 가스만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규모가 크니까 참여할 것 같긴 한데 어느 단계에서 참여할지 아직 모르겠다 라고 밝혔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누가 참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기존에 과거 동해가스전이 있었잖아요. 뭐 2조 정도 매출이 났던 이 동해가스전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와 미얀마 프로젝트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14%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보다도 확실하게 참여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찍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장주는 이 두 개 업체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테마에 힘을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음모론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자금이라든가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테마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뭐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감기병이 있어가지고 목소리 좀 이상하고 발음이 조금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뭐 빨리 나와가지고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내일, 모레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